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피닉스 연설에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반대편은 더욱 멀리 가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멕시코 벽을 쌓기 위해 연방정부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시키려고 했던 셰리프에 대해서는 사면할 가능성을 말했고, 언론이 죄 없는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 편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전 국가안보국장은 대통령이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북한 발언에 앞서 국무장관도 북한의 태도가 유연해진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화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미군도 북한에 대해 군사력보다 외교력을 앞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놀랄 만큼 대단해졌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거의 싫어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유엔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발언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거의 나이지리아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오랜 국제 이슈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 사위가 세 번째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사위는 물론 동행한 이스라엘 특사 모두 중동 평화에 대해 아무 경험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사실은 저는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뉴스를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입장에서 편파적입니다. 어떤 편파적이냐면, 가능하면은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보도를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파 보도를 하려는 그런 성향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팍스뉴스도 많이 보고, 드러지 리포트도 보고, 브레이트바트는 물론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봤지만, 가능하면 전보다는 그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가깝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때로는 동맹 관계까지 유지하는 언론이 보도하는 같은 이슈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팩트를 자주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팩트를 말하면서 대부분의 언론을 페이크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게 아주 새로운 노멀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갖고 그 미국 그렇다고 보도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갖고 괴로움을 느끼면서 오늘의 미국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완전히 그 짜여진 스크립에 의해서 그 프롬프터를 보고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의 연설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연히 스크립트를 보고 연설을 했지만 중간중간 그 대통령의 말을 해클링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시도를 하고 뭐 쫓겨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실제의 그 대통령의 모습이 좀 들어간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10,000명, 훨씬 2만 명도 넘지 않았을까요? 그 컨벤션 센터가 적어도 한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가나요?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시위하는 몇천 명의 시위대보다는 훨씬 몇 배 많았다는 것. 그리고 시위대가 대통령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미리 그 티켓을 이제 받고 가지 않아서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보이려고 했었던 노력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꽉꽉 찼고,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로 뜨거웠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그 열기가 그대로 그 이어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도해서 그곳까지 간 사람이니까 이제 더 그 지지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그조차 캠페인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놓고 싶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그대로 비춰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그렇게 대통령 바로 그 뭐 뒤에 있는 그 사람들, 전시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조차도 거의 그 나이 든 사람이었고 백인이 많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미국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말한 것은 사실은 약간 조금 그 어제 전체적인 한 30분 정도의 연설에서 좀 튄다 싶을까요? 의도적으로 그 안에 넣었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느껴질 정도로 다른 것과 자연스럽게 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금 중요한 이슈이고 국무장관도 그 관련 발언을 했고 다 시차를 두고 그 사이에 또 미국 행정부의 어떤 조치가 어제 하루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직한 사람들이 자신이 그 커멘트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난을 한다. 이게 바로 그 버지니아주 그 샤롯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자와 또 그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서로 그 시위를 하다가 충돌했었던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본인을 그 비난하고 또 가짜 언론이 미국의 문화 유적을 완전히 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혐오 그룹에 자리를 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말한 혐오 그룹은 나중에 본인이 얘기도 하지만 그 백인 우월주의자에 반대한 시위를 한 그룹이라고도 해석될 가능성이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They're trying to take away our culture. They're trying to take away our history. And our weak leaders, they do it overnight. 예,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약한 리더들이 뭐 밤사이에 다 또 그런 그 남부 문화유적을 제거해 버린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상했었던 것과는 달리 그 사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한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오늘 밤 말하진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그 셰리프 조 아파이오는 괜찮을 것이다. feel good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 사람이 연방 그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인종에 따라서 뭐 그 길에 가다가 그 사람을 당신 뭐 합법 체류자야 불법 체류자야 하고 색출해서 추방할 수 있는 그 일을 계속하다가 재선되지 못했고 유죄 그 판결을 받았고 10월 달에 선고를 받는 사람입니다. Sheriff Joe convicted for doing his job. I'll make a prediction. I think he's going to be just fine. Okay? 유죄 그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는 옳은 일을 하다 그랬다 하니까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캠페인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 했었던 뭐 세금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나프타는 없애버린다고도 했습니다. I think we'll end up probably terminating NAFTA at some point. Okay? Probably. 아마도라고 probably 그 some point에는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멕시코의 벽 쌓는 문제 굉장히 목소리 높였습니다. If we have to close down our government, we're building that wall. 만약에 이 멕시코 벽을 쌓는데 의회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부를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또 다른 그 지출안을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 그 지출안이 집행이 돼서 정부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벽 쌓는데 돈 안 주면 그 밖에 다른 모든 돈을 쓸 수 없게 본인이 그 예산안에 대해서 비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제는 그 멕시코 벽 쌓는데
비용을 멕시코에게 지불하게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 제프 플레이크 연방 상원의원 애리조나주의 그리고 또 한 사람 지금 뭐 뇌종양을 앓고 있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같은 뭐 이민이나 여러 가지 이슈 특히 헬스케어 이슈에 대해서 찬성표도 던져주지 않고 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One vote away. I will not mention any names. Very presidential, isn't it? Very presidential. 이름 말하지 않는 게 참 대통령스럽지 And nobody 않느냐고 wants me to 얘기하죠. talk about your other senator who's weak on borders, weak on crime. 네, weak on crime. 이렇게 한 것은 제프 프레이크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바깥에 언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고 했는데 뭐 몇 명이나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결국은 안티파라고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대항하면서 그 버지니아 샤롯츠빌에서 시위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 안티파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치더군요. All week they're talking about the massive crowds that are going to be outside. Where are they? You know, they show up in the helmets and the black masks, and they've got clubs and they've got everything. Antifa! 네, 앤티파 하죠. 앤티파가 뭐 블랙 마스크도 쓰고 뭐 클럽 같은 것도 들고 말하자면 그 무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100도가 넘었다가 하죠. 어제 그 애리조나 피닉스가. 그래서 없는 것 같다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시위 초반부터 피닉스에서 미국에서 체류가스 웬만해서는 안 쓰잖아요. 체류가스를 써서 리포트하는 기자들이 전부 헉헉거리면서 리포트도 제대로 못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아무리 그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려고 그래도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애를 쓰면서 보더라도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CNN 카메라 저기 꺼지는 거 나 봤다 했는데 CNN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피닉스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이 CNN 카메라는 꺼졌다. 내 거 중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그 CNN 방송에 전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가 출연을 했습니다. 전 국가정보국장은 지금 나이가 많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시절부터 지난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뭐 공화 민주를 가리지 않고 정보국에서 일한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연관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 대통령의 그 모습을 쭉 보니까 어제 그 연설에서도 역시 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능력이 있는가, 대통령을 하기에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코드를 쥐고 누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스쳐들어서 한 번밖에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큰 설명이 없었어요. 왜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결집시키고 이 같은 그 미팅을 할까 하는 그 의도, 모티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의도는 아마도 looking for a way out, 출구를 찾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His ability to, his fitness to be in this office, and I also am beginning to wonder about his motivation for it. Maybe he is looking for a way out. Looking for way out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치 매코넬 그 정치인들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제 무슨 뭐 안티파 그런 얘기 또 그 셰리프를 그 사면할 가능성에 관한 얘기도 보좌관들이 하지 말라고 간곡히 그 청을 했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했습니다. 월요일 아프가니스탄 굉장히 군인들은 존중을 하고 그런 면이 더
더 강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 민간인 보좌관보다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비난했지만 한 사람은 얘기했어요. 미치 매코넬, 그 연방 그 상원 그 공화당의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여러분들 뭐 기간 산업 같은 걸 또 얘기를 했고 30분이니까 다 했어요. 여러분들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대통령 혼자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어제 대통령이 말한 것은 거의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지 되고, 대통령이 자신의 당인 공화당조차 다 이 찬성표를 갖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과 달리 방송이기 때문에요. 이제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미치 매코넬 그 이름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와 대통령은 지난 몇 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뭐 이름을 밝히고 밝히지 않은 미치 매코넬 주변 사람들이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화로 무척 싸웠대요. 소리 높여 대통령과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가 싸우고 나서 몇 주일째 말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계에서는 정치 냉전, political cold war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이 가을에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미치 매코넬과 손을 잡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미치 매코넬이 화가 나는 이유는 본인의 부인이 일레인 차오가 연방교통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소리 지르고 싸우고 지금 뭐 몇 주일째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이 정규적으로 공화당 정치인과 상원의 어떤 그 규칙, 룰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그 비판하는 것을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 도대체 공공연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고, 정부 운영의 기본을 배우려는 뜻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 행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혹스럽다. 도대체 내년 공화당 선거는 어떻게 치를지, 이게 지금 미치 매코넬 그 의원의 그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르코 루비오, 전에 예비선거에서 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경쟁을 했었던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이 여러 가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 관한 그 계획을 발표한 것 이외에는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을 뉴스위크가 쭉 요약을 하고 있는데,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자극적이고 논쟁이 있는 트윗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트윗을 하는데 항상 성경으로 답을 한답니다. 6월 달부터요. 그래서 쭉 그 뉴스위크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몇 가지만 전해드리죠. 6월 달에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가 사악하고 더러운데 그 끝이 없다. sad. 이렇게 트윗을 하니까 마르코 루비오는, 현명한 사람은, 제가 한글 그대로 안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현대말로 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신을 두려워하고 갓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나 어리석은 자는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하다. 잠언의 그 14장 16절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조언을 듣고 설명을 받아라. 그리하면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의 19장 20절도 얘기를 했었고, 어제 피닉스 연설을 듣고 나서 공화당인 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너의 눈은 이상한 것을 보고 마음은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를 한다. 잠언 23장 33절입니다. 피닉스 연설에 대해서 팍스뉴스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멕시코에 벽을 세우는데 의회가 그 돈을 대지 않으면 대통령은 연방정부 문을 닫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주 지금도 크게 그 팍스뉴스 그 웹사이트 프론트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정성을 들여서 어떤 그 이벤트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괴롭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바다로 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의 분위기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많은 그 한국인들에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무장관의 그 북한, 특히 이제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그런가?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을까? 하고 가다가도 마지막에 내려지는 결론은 요즘에 그 거의 그 통일이 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하나만 살짝 짚고 넘어가죠. 지금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요즘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전 같지 않게 해서 어제 아침 오늘의 미국 끝나고 한 11시부터 12시 사이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녁 7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애리조나 그 피닉스에서 연설을 할 때까지 미국에선 여러 가지 그 북한에 관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같은 그 장소에서 어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기자들에게 질문 받겠다 하면서 그 전에 잠깐 그 본인이 언급을 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밝혔던 그런 플랜에 대해서는 대부분 굉장히 그 지지를 했습니다. 현장 사령관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 또 상황에 따라서 타임라인 같은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 그런데 대통령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우리는 언제나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통령 이게 탈리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쩌면 그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구의 승리인지 탈리반의 승리인지 미국의 승리인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자체에서 또 그 연설을 하면서 한 가지 내가 그 코멘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기자들의 질문 받기 전에 코멘트부터 하겠습니다 하면서 코멘터리 하면서 북한 문제를 그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에 그 유엔에서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뒤에 북한의 도발이 상당히 이제 없었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One comment on North Korea. I think it is worth noting that we have had no missile launches or provocative acts on the part of North Korea since the unanimous adop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I want to take note of that. I want to acknowledge it. I am pleased to see that the regime in Pyongyang has certainly demonstrated some level of restraint that we've not seen in the past. 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평양이 좀 그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것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아마 이런 그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기대에 섞인 말까지 했습니다. We hope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this signal that we've been looking for, that they are ready to restrain their level of tensions, they're ready to restrain their provocative acts, and that perhaps we are seeing our pathway to sometime in the near future having some dialogue. We need to see more. 다이얼로그라는 단어를 하죠. 그 썸타임에 지금 북한이 어떤 그 도발 같은 것을 중지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어떤 시기가 되면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작으로도 perhaps라는 단어는 물론 썼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피닉스 연설에서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who knows 북한에 대해서요. 누구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내가 믿는 사실을 나는 존중하는데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한 사실을 대단히 존중한다. 대단히 존중한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See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All of a sudden, I don't know, who knows? But I can tell you what I said, that's not strong enough. Some people said it was too strong. It's not strong enough. But Kim Jong-un, I respect the fact that I believe he is starting to respect us. I respect that fact very much. Respect that fact. 그리고 And maybe
Maybe. Probably not, but maybe something positive can come about. They won't tell you that, but maybe something positive can come about. 네, mayb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뭔가 긍정적인 것이 지금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무장관이 몇 시간 전에 했었던 얘기와 같죠. 그리고 국무장관이 말을 하고 대통령이 이 말을 하기 그 사이에 재무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이제 그 10개 회사와 6명의 개인에게 뭐 북한과 석탄, 오일, 뭐 미네랄 같은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과 회사에 더 강한 제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마지막만 남겨두고 갈 때까지는 가는 겁니다. 중국 은행을 타겟하지 않았잖아요. 중국이 너무 싫어하는 건데 이것을 다음 단계를 쓸 때까지 중국이 뭔가를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 보면서 이제 거의 그 제재 수준에서는 마지막이 남아 있는 거죠. 중국 은행을 타겟으로 하는 그 부분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도 미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전부 북한이 이제 그 핵 미사일에 대해서 새로운 그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북한으로서는 움직이기 쉽고 숨기기도 쉽고 발사하기도 쉬운데 미국으로서는 파괴하기 힘든 그런 것이다는 게 이제 제임스 마틴 비핵화 연구센터의 데이빗 그 스카멀러 전문가의 얘기고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점점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극성 3호는 완전히 새롭다 하는 말도 마이클 디치먼이라는 역시 같은 연구소의 북한 문제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화성 미사일도 그 발전을 해서 배치하기에 굉장히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런 것들을 또 북한이 세계에 보여주기를 원해서 뭐 김정은과 함께 그 찍은 사진 같은 것도 내놓잖아요. 팍스뉴스는 요즘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로켓 엔진을 더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이에요. 어제는 굉장히 많은 뉴스를 북한 관련을 종합 세트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보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 어디로 모아지냐면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그 일본 지국장인 아나 파이필드 씨가 쓴 건데 미군에서도 지금 국무부와 대통령 백악관을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에서도 외교 퍼스트, 군사력 세컨이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한국에 가서 이제 그 태평양에 기반이 있는 그 태평양 사령관과 또 이제 또 다른 그 미군 그 전략 사령관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자회견 한 그것을 이제 다지기로 보는 거죠. 해리 해리스나 그 존 헤이든이나 전략사령관이나 태평양사령관이 강한 외교, 이제 군사력이 뒤에 있는 채 그런 그 강한 외교가 결국은 이제 그 미국 그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지금 미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어제 그 기자회견 하는 것 워싱턴 포스트가 쓴 사진을 보니까 뒤에 그 해리 해리슨 사령관 뒤에 그 그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의 배터리들이 쫙 있더군요. 배터리들이 크잖아요. 미사일 배터리니까 해서 전부 그 군복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결국은 지금 미군도 이런 상태이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만 을지 군사훈련이요. 지금 지난해에는 2만 5천 명 미군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17,500명으로 줄였잖아요. 뭐 일정된 예정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북한의 성의에 대해서 미국도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얘기는 오늘 아니면 못 전해드릴 것 같아서 지금 북한 이슈와는 다른 것인데 뭐 북한 이슈와 통한다고도 볼 수 있네요. 하나를 전해드리겠는데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입장 가운데서 maybe, perhaps, probably 이렇게 그 확실하게 확정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많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뭐 우리가 미군을 얼만큼 거기에 더 파병을 하고 언제 철군할지 모른다. 적에게 왜 이런 것을 알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대중 연설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말할 때만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확고한 어떤 장치가 있고 그 확고한 장치를 동맹국들과 교류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maybe, 뭐 probably, perhaps 이런 단어만이 계속되는 게 행정부의 아주 중요한 외교 정책이라면 그것은 동맹국들이 미국을 믿고 동맹국들의 플랜을 짜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이나 미군 증강 문제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군, 그곳에 파견된 미군들이 있고 파견되기 위해서 대기조 미군들이 있잖아요. 당사자들보다도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언제 파견돼서 언제 오나? 그만큼 파견됐는데 지뢰로 아니 백악관 비서실장의 아들도 숨졌다는데 우리 아이는 언제 오나? 이런 것은 사실 그 아이를 그 전쟁터에 보낸 그 부모로서는 알아야지 되는 타임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좀 믹스 앤 매치가 그 체크 앤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미국이 좀 처참해요. 유엔 위원회가 미국을 뭐 이라크나 아이보리 코스트와 비슷하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유엔의 인종차별제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미국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리더들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아주 그 모호하게 비난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유엔 그 위원회에서 버지니아주 샤롯주빌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그 인용을 하면서 인종 혐오 연설 그리고 그 인종 그 차별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이쪽과 이쪽이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 그리고 애매하게 말하는 그런 것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슬로건을 들고 나왔고 따라서 외우기도 했고 우리를 그 유대인이 못 채운다. 뭐 이 땅은 우리 땅. 그리고 살루트하는 그 하이 히틀러 하는 뭐 이런 식의 경례까지도 했는데 그런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아주 묘하게 비슷하게 비교하는 애매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는 게 의장 성명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아나스타샤 클리클리라는 의장입니다. 근데 유엔 이 인종차별 제거위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경고를 해서 경고를 받은 국가가 어느 국가냐면요. 5개 나라네요. 브루나이, 이라크, 아이보리 코스트, 키르기스탄, 나이지리아. 그리고 가장 민주주의가 세련되게 발달됐다고 하는 미국입니다. 이 샤롯주빌 연설 이후에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 내려갔답니다. 폴리티커와 모닝 컨설트의 조사 결과인데 일주일 사이에 차이가 그렇게 났다는 건데 어제도 그 페이크 뉴스가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늦게 비난한다고 페이크 뉴스가 비난했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 모든 사이드에 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너무 숫자 많은 것은 저 말씀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문제인 겁니다. 공화당이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81%에서 73%로 많이 내려왔죠. 샤롯주빌 그 발언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과 무소속은 1포인트밖에 안 내려갔어요. 원래 뭐 크게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이드에 다 책임이 있다 한 말에 대해서 적절했다. 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한 사람은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슈피겔의 기사를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독일에서 보는 의견입니다. 독일이야 나치가 있었고 나치의 그 학대를 받은 뭐 생명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그 관련 역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슈피겔은
도널드 트럼프의 진짜 얼굴 이렇게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90년대 뉴욕에서 KKK단 한 1000명이 시위를 했는데 경찰과 충돌을 했어요. 그때 체포된 사람이 프레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입니다. KKK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은 받지 않았는데 그때와 지금이 이제 재판 시스템 같은 것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KKK 뭐 그 가짜 언론이다 하는 거야. 넌센스야, 웃기는 스토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사진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프레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KKK 그 시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피겔은 프레드 트럼프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 백인 엘리트 의식을 주어주는 것처럼 1973년도 도널드 트럼프가 고소를 당했는데 아파트 그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요. 흑인 테넌트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소당했고 1980년대는 카지노를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고용인에 대해서 뭐 게으르다, 훔칠까봐 겁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생각도 했고 말도 했고 1989년도 부자 투자 뱅커가 센트럴파크에서 여자였어요. 강간당하고 매 맞고 호수에 빠졌던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4명의 블랙을 이제 용의자라고 하면서 그 라티노 이렇게 체포가 됐는데 사형시키라고 트럼프가 뭐 전면 광고를 냈었는데 결국은 법원이 1년 뒤에 무죄로 석방시킨 이런 얘기도 하고 2011년 미국인이 트럼프를 그 선출한 것 오바마가 무슬림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다. 케냐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 선출시키고 나서 이민자에 대한 것, 뭐 백인, 흑인, 남자, 여자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미국이 윤리적인 나침판을 잃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슈피겔은 전하고 있습니다. 투데이US.com에 링크 해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독일의 사회주의 시대나 사우스아프리카의 분리주의나 헝가리 때 그때 있었던 인종차별주의 같은 것을 그대로 지금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오죽하면 데이빗 그 듀크라는 KKK의 전 리더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겠는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으면서요. 관용, 공감, 친절, 뭐 다양한 의견 수렴 이런 것은 전혀 지금 미국에 없다. 뭐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그 윤리 의식에 벗어나는 말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지금 오케이라고 받아들이는 트럼프 시대고 결국은 문명 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은 역행하고 있다는 게 슈피겔의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의 달걀과 미국의 그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는 이제 그 어제 뉴스로 나왔었는데 그 속보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11살 때부터 베이비 파우더를 여성의 그 위생용으로 샤워하고 이제 아주 그 예민한 부분에 발랐던 그 여성이 그 난소암에 걸려서 2007년도요.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4억 1,700억 달러를 그 배상해라 해서 존슨앤존슨이 결국은 항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벌 주는 것으로 3억 4,700만 달러고 배상용으로 7천만 달러였거든요. 아파서 그 법원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런 위험이 있는데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존슨앤존슨이 항소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여성의 변호인단은 다 어떠한 그 또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한 것이고 존슨앤존슨은 또 2000년도에 또 다른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이 이름이 뭐든가요? 그 탈크라고 하는 그런 그 물질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다, 자궁암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존슨앤존슨은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배심원들은 배상해라 했지만 NPR 방송 같은 경우도 과학자들은 not so sure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는 없다. 존슨앤존슨 파우더가 그런 암을 일으키는지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에서 그 달걀도 며칠 동안 그렇게 그 아주 그 예민하게 시끄럽더니 뭐 하루에 몇십 개 먹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 아닐까요?
본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우주보다 더 우주만큼 복잡한 인간의 한 사람의 몸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또 모든 것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증명할 길도 없고, 물론 어떠한 그 보고나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그 조심은 해야지 되지만, 그래야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아마 행복하게 사는 것도 건강 유지하는데 큰 그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가볍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헤드라인에 전해드리고 아직 말씀을 못 드려서요. 대통령의 사위가 이제 지금 오늘 내일 이스라엘 지도자 따로, 팔레스타인 지도자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를 협상을 뭐 해본다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안 됐던 게 자레드 쿠슈너라는 30대에 아무런 경험 없는 사람이 가서 쉽게 되리라고 전문가들 아무도 보지 않고요. 그리고 그 특별 대사 가운데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재단에서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골드만삭스에서 이 매니징 파트너를 했는데, 이런 그 세 사람이 하는데 뭐 기대 안 할 것 같아요. 본인들도. 강혜신이었습니다.